자, 지배구조라고 얘기하면 구조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물 하면 이렇게 틀을 갖춰진 모양체 이렇게 하는데요. 지배라는 말은 뭔가를 조직 구성을 다루는 것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는 이 지배 구조 안에 또 다른 앞에다가 기업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 이 지배구조라는 말 앞에다가 기업 외에 다른 단어를 붙여도 관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배구조라는 것이 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뭐 국가의 어떤 한 국가의 지배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학교 아니면 비영리 단체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요. 대통령 하에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뭐 국민이 있고요. 이렇게 한 나라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지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배 구조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자, 지배 구조라는 것은 한 조직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나 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한 조직을 다스리는 구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기업을 갖다가 지배 구조로 한다면 조직을 다스리는 구조. 여러분 최고 경영층이 있을 수 있고요. 중간 관리층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계층별로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존재를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주주들도 있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전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지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자, 기업 자원의 분배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권한을 설명하는 계약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가진 것에 대한 분배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자금의 원천을 해준 채권자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종업원들,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떠한 부품 공급업자들, 소비자들 이런 모든 관계자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계약 관계를 해놓은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시 보면 경영 자원의 조달과 운영 및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해서 의사결정 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